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3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2월 25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정축월, 신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신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봐야 할 명식, 신금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또 오늘 날짜로 태어나는 아이는 신금일간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축월에 태어난 그런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 즉 이 사주의 주인공의 특성을 갖는 것이고요. 그 신금일간 주인공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는 이 월지를 보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글자 일간이라고 하는 글자, 다음으로 중요한 글자는 월령이라고 하는 글자 또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이라고 하는 것 신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공부했듯이 십천간 중에서 경금은 7번째, 신금은 8번째 나오는 글자에 해당이 되면서 음양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금은 음금에 해당이 되는 것, 그리고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에 해당이 됩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 완철금, 굉장히 거칠고 투박하고 휘지 않고 매우 단단한 성향의 그러한 금이다라고 하면, 음금인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부드럽고 경금에 비해서 온기도 있으면서 좀 휘기도 잘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 즉 거칠고 투박하고 날카로운 그런 금이 아니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이라든가 내지는 주옥이라고 하죠. 내지는 주얼리라고 합니다. 뭐 귀걸이, 반지, 여러 가지 장신구 같은 것, 쇠로 만든 그런 장신구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작은 유리병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그 신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상 눈으로 볼 때, 을료일주를 볼 때, 을료일주를 볼 때 이걸 갖다가 화병의 꽃으로 봐야 했고, 화병의 꽃, 을료일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라고 했잖아요. 을목은 화초인데, 유금은 뭐예요? 금 중에서도 뭐예요? 좀 부드럽고 이렇게 화로서 단련된 거니까, 사기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사기 그릇 같은 것이라든가, 우리 어르신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고려청자 뭐 이런 것들도 다 유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을료 이렇게 보게 되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위에 을목이 있으니까 뭐예요? 화병에 꽂혀 있는 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리병 같은 경우도 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병 어떻게 돼요? 잘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요즘 같은 경우 유리병 같은 거 많이 씁니다. 뭐 방향제 담는 그런 용기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핸드폰 액정 같은 경우도 다 유리에 해당이 되죠. 액정이 요즘은 매우 잘 깨집니다. 제 핸드폰도 노트 8을 쓰고 있는데 벌써 액정이 어장창 나가가지고 고치려고 했더니 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그냥 안 고치고 쓰고 있어요. 마음은 좀 쓰리고 아프지만. 자,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 잘 깨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은 강하기 때문에 잘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뜨거운 불로서 다스려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신금 같은 경우는 잘 깨지기도 깨지고 매우 약하기 때문에 불로서 다스리는 것, 이런 것들은 좋아하지 않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 반지와 같기 때문에 사시사철 임수로서 도세주옥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필요한 것이고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임수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해자, 축월, 해자, 축월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동절이잖아요. 동절. 그렇다고 해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동절이라고 해서 임수를 쓰지 않느냐? 반드시 임수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해자, 축월, 동절에 얼게 되면 임수도 얼게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수를 쓸 때 반드시 화가 있어서
얼어붙은 물을 녹이고 얼어붙은 땅도 녹이고 따뜻하게 해야지만 신금도 따뜻해지고 물도 따뜻해져 가지고 신금이 임수로서 도세주옥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 경금과 같은 똑같은 금이다 하더라도 그 성향 자체가 다르고요. 용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용신치용하는 것도 다르죠. 경금은 화를 봐서 특히 정화라고 하는 것을 봐서 단련해야 용도가 있는 것이지만 신금은 화로서 단련하게 되면 반지, 보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녹아서 없어지게 되겠고요. 어르신들 좋아하셨던 고려 청자 이런 청자 불로 끄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끓음 나게 되고 더 열받게 되면 잘 깨지게 되겠죠. 해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하기보다는 임수 상관으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원령을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인 것이고요. 계절 축월은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해월, 그렇죠, 자월, 그다음에 축월이 모두 겨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해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겨울은 뭐예요? 초동이라고 해요. 초겨울이라고 하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건 옛날 고서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모동 내지는 개동이라고 해서 겨울, 늦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이 모두 겨울에 해당이 되고요. 초겨울이라서 좀 따뜻하고 중동이라서 더 춥고 추월이라서 덜 춥고 이런 것보다는 해자 축월이 모두 한기가 극심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기가 극심하기 때문에 물도 땅도 모든 만물이 얼어붙는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똑같은 해자축월이 겨울이라 하더라도 해월과 자월은 수왕절이면서 겨울인 것이고요. 축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뭐예요? 이 계절은 물론 이제 겨울이면서도 이때는 수왕절이 아니라 토왕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겨울이라 하더라도 신금이 해월이라든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즉 식신이라든가 상관이 너무 왕한 그런 때에 해당이 되면서 일간이 약한 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축월이라고 하는 이런 때 태어나게 되면 축토 자체가 신금을 생해주게 되고, 신금도 축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해월의 신금 내지는 자월의 신금보다는 신금 일간 자체가 그렇게 약하지 않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해월이라든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신금은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내지는 같은 비경겁제로서 일간 신금을 도와주는 것이 큰 문제였다라고 하면, 관건이었다라고 하면, 일단 축월 같은 경우에는 원령에서 신금 자체가 뿌리를 두고 생주를 받기 때문에 왕세에는 절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월지를 듣기 때문에 이거 신금도 음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왕세에 치중하지 않고 오히려 조후를 더 신경 써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신금이 축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일단 토가 왕한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물론 축토에 의해서 생조를 받긴 받지만 토를 많이 보게 되면 신금은 오금이 된다 그랬어요. 오금. 금이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뜻이었죠. 쉬운 말로 반지에 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흙이 반지에 묻는 것과 같고요. 반지에 녹이 쓰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반지에 먼지가 쌓이는 것과 같아서 오금된다, 오염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불행하게도 축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오염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뭐예요? 토다 매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 무토가 투출됐을 때는 이때는 무조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주어서 토를 제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간목이 토를 제해주지 않는다면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토에 의해서 무토에서 매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중요한 건 무토가 투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간목도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신금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 있어야 되지만 무토가 투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뭘 봐야 되냐면 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추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엄동, 겨울이라고 했잖아요. 매우 추운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금이 추월에 태어났을 때는 토가 얼어요. 언 땅은 금을 생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 다음에 땅만 어는 것이 아니라 금도 얼게 돼요. 자, 새신부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를 해야 되는데 물이 얼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물이 얼었다고 해서 새신부가 세수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얼었던 물을 난로에다 녹여가지고 씻어야 되는데 그 물을 녹이려고 하면 뭐예요? 난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난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병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병화가 있은 연후에는 반드시 임수가 있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게 되면 신금이 반짝 동절에도 반짝 빛나는 그러한 용도, 그러한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임수가 있는데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이 물은 어떻게 됩니까? 있긴 있더라도 얼기 때문에 언물 가지고는 이 신금을 단련할 수가 없겠고요. 더군다나 임수마저 없다라고 하면 병화도 없고 임수도 없다라고 하면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동절에 태어났는데 땅 속에 반지가 진흙에 떨어졌는데 겨울에 그게 얼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신금으로서 보석이라든가 반지 주얼리로서 용도가 전혀 없게 되죠. 그러면 얼어 있는 때 온기도 없고 그 다음에 광채도 나지 않는 그런 신금, 어떤 용도가 있을까요? 용도가 전혀 없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신금이 추가로 되는데 화도 없고 수도 없다. 이건 굉장한 빈한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빈한한 사주. 그래서 이걸 갖다 승도지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반대로 임수도 있고요. 이 임수를 충분히 녹여서 쓸 수 있는 병화도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병화의 용도도 있겠고 그 다음에 임수도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부기를 크게 얻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부기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 재성이 없는데도 부를 얻을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재성이 있어서 부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은 조후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조후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쉬운 말로 먹고 사는 것은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인목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이 인목은 병화를 생주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화의 용도, 임수의 용도, 그 다음에 재성의 용도까지 이렇게 있게 되면 부를 얻더라도 이런 사람은 어떤 부를 얻어요? 아주 크나큰 재물을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물론 사주를 뭐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역수를 하는 사람한테 뭐 온당치 않은 그런 판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상관, 정관, 그 다음에 재성까지 용도가 있고, 인성도 어떻게 돼요? 신금한테 용도가 있게 되는 거니까 모든 글자가 나한테 유용한 글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다른 글자들이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만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매우 좋은 그런 사주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 신금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 병화가 있느냐, 병화가 없으면 이제 정화도 쓸 수 있지만 조후의 용도에서는 정화에 비해서는 병화가 월등한 것이고요. 병화가 있은 연후에는 이 병화는 물론 지지로 임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의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병화가 세력을 얻은 연후에는 임수를 보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면 신금으로서의 용도도 나타나게 된다. 단 임수도 없고 병화도 없다라고 하면 매우 비난한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신금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주를 볼 때는 격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이런 것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격을 논할 땐 일간과 원령을 가지고 격을 논합니다.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축토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음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글자이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인성에 해당이 되는데, 신금은 음에 해당이 되고 축토도 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음금이 아니라 인성인데 편인에 해당이 돼서 편인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축중에 있는 본기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편인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신금 자체가 더 이상 토가 더 많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지로 다시 진술충 및 토 중에 또 한 글자를 본다거나 무토가 더 투출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왕자쇠가 되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매우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금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상 그 토를 다시 보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가 있어요. 해수. 자, 신금 어저께 경금 같은 경우 이게 경금이었을 때 해수가 있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간이 달라졌어요. 일간이 경금이 아니라 신금이기 때문에 연지 해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해중에 있는 임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금을 갖다가 해중에 있는 임수 가지고 도세주옥할 수 있는 아주 용신으로서 쓸 수 있는 그런 글자에 해당이 되죠. 단 축월에 화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해중에 있는 임수가 얼어 있겠죠. 축중에 있는 개수도 얼어 있을 겁니다. 반드시 화가 있어서 해중에 있는 임수를 녹여야지만 임수를 꺼내서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일지를 보게 되면 유금을 봐서 신유일주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여지동, 어저께 경신일주도 간여지동이라고 했고요. 간여지동인 거 다시 한번 써볼까요? 갑인, 을묘, 그 다음에 병화는 오, 그 다음에 정사, 무진, 무술, 그 다음에 기미, 기축, 그 다음에 경신, 신유가 다 간여지동이 되는 것이고요. 임자, 개축이 다 간여지동이, 개축이 아니죠. 개해가 되겠죠. 간여지동이 되려면 해가 되게 되면 요 글자들이 다 간여지동인 것이고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 이 이외에는 간여지동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끔 간여지동일 때 제가 한 번씩 읊어드릴 테니까 듣다 보면 더 외우시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건 일단 신유일주가 되기 때문에 유금은 어떻게 돼요? 축토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유축이 반합 회국해서 이거는 금으로 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왕절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축월이라고 하는 요 계절은 지지로 사유축 회금을 하냐, 사유축 회금을 하느냐 아니면 해자축 방합을 이루느냐 꼭 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지지로 진술충미가 토가 더 많게 되면 이건 토국을 형성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축월에 유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유축이 회금하게 되고 만약에 이것이 사시였다라고 하면 사유축 회금을 하게 돼서 토왕절에 금이 다시 왕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령 자체가 어떻게 합을 하느냐, 원령이 어떻게 충을 하느냐를 매우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금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신금 자체는 왕할 필요가 없겠고요. 자,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도세주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나머지 빈 글자 중에서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해중에 있는 임수를 꺼냈을 수가 있다. 얼어져 있는 것 꺼냈을 수가 없겠죠. 월간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 같은 경우는 조우하는 용도로 봤을 때는 병화에 비해서 매우 공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정화 자체도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뿌리가 있었다라고 하면 조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화가 신금을 위협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기토가 옆에 있게 되면은 정화가 기토를 생각하지 신금을 극하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경금 같아서는 기토가 있는 것이 문제였지만 오늘은 신금 같은 경우는 기토가 있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해야 되는 것이지만 오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하면 안 되죠. 신금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뭐 정화가 지지로 뿌리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기토가 있기 때문에 이 정화가 극도로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근데 반드시 생시에서라도 화를 봐서 조후를 해야지만 이 사주국세가 안정이 되고 중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를 먼저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나오는 글자는 자신 한번 제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신금이 축월에 태어났고요. 동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에서 해수를 보게 되고요. 시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축월은 지지로
축 회금을 하느냐 아니면은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느냐 이렇게 꼭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해자축 방합을 이뤄서 수가 왕해지게 되죠. 물론 유축도 이렇게 합을 하는 것으로 놓고 봐서 금도 세력이 없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중요한 건 축월에 방합을 형성하게 돼서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면 뭐예요? 매우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주 전체가 더 추워지고 더 얼게 되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축월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땅과 모든 것이 얼어져 있는데 신금마저 흙 속에 갇혀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신금이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서 얼어 있는 게 아니라 땅속 깊숙이 10m, 20m 그 안속으로 반지가 묻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용도가 절대 나타나지 않겠죠. 무자시 별로 좋다라고 볼 수 없겠고, 무술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술시가 되면 무자시에 비해서 더 매금될 확률이 더 크겠죠. 이것을 갖다가 무토가 신금 입장에서 정인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 무자시 무술시를 갖다가 생시로 오게 되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사주를 볼 때 어디서 돈 주고 이런 생시 잡았다라고 하는 거 보면 말은 못하면서 속으로 마음이 진짜 아픕니다. 이런 경우는 무자시 무술시 별로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기축시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기축시가 되면 중요한 건 인성이 많아져서 신금을 생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축월 자체에 유군까지 봤으면 신금 일간 자체가 더 이상 왕해질 필요가 없는데, 다시 인성이 많아지게 되면 계속 신금만 생해주게 되고 전국 사주 자체가 얼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금 자체가 그냥 생존만 받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날이 따뜻해 나가서 뭐 삽질이라도 할 텐데 땡땡땡땡 얼어져 있고 한파에 눈 몰아치는데 밖에 나가서 삽질하려고 하면 그 삽질하는 사람이 또라이가 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정화로서 화로서의 공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생시 좋을까요 나쁠까? 인성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니까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경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그나마 이건 좀 나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중에 있는 인중병화를 쓸 수가 있어요. 인중병화를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화 자체도 인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얘를 써야 되죠. 물론 이 정화가 세력을 얻게 되면 신금을 자꾸 위협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래도 기토가 있기 때문에 화생토 그 다음에 토생금 해가지고 위에는 없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요 무자 기축시 무술시보다는 그래도 경인시가 나은 것이고요. 신묘시는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묘목 자체는 화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묘시 같은 경우에는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좋은 생시라고 볼 수가 없겠고요. 임진시가 되면 선생님 신금이 임수를 보게 되면 도세주옥하니까 좋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축월의 해수를 보게 되고 유축 회금하는 중에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왕수입니다. 왕수, 아주 큰 물에 해당이 돼서 이거는 수다 금칩, 그렇죠. 자, 우리가 그 깊이 10m 20m 되는 데다가 조약돌 던지면 조약돌이 한없이 들어가죠. 그게 바로 수다 금칩. 물이 너무 많게 되면 금이 물속에 빠져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화도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다 얼어져 있어요. 땅 물속 깊이 수십 미터 안에 반지가 빠졌는데 그것이 얼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반지를 어떻게 꺼낼까요? 물이라도 좀 녹으면 뭐예요? 잠수라도 해서 한번 꺼내 보겠는데, 이거 얼어져 있는 얼음 깨고 들어가면은 뭐예요? 들어가다가 심장마비 걸려 죽습니다. 그죠? 이것도 임수가 좋긴 한데 해동이 되어야지만 임수를 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겠고요. 그래도 좀 한번 봐줄 만한 생시 갑오시 정도면 그래도 좋지 않을까? 오화를 받겠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있으니까 화를 생조해 주는 것인데, 이것도 그렇게 충분한 조언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개사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또 디비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축월에 유를 보게 되면 사유축 금국이죠. 물론 이제 사중병화가 전혀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사유축 회금되지 않았을 때 70%의 공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회금하게 되면 사중병화의 공력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묶여버리기 때문에 1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마치 없는 거나 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녹록한 그러한 생신 없는 것 때문에 뭐 경인시 내지는 갑오시 정도
병화가 좀 괜찮긴 한데 병신시 같은 경우에도 병화가 투출하긴 하지만 역시나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사주 명식도 뭐예요? 울로에서라도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빨리 발복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생시 오늘의 명식도 좋은 생시를 구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그런 날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비교할 명식 한 번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비교 분석할 명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주는 병술년, 월주는 신축월, 일주는 신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하고 같이 비교 분석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다 갖다 놓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신금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신금축월생, 이것도 신금축월생인데 말씀드렸지만 사주라고 하는 것 신금축월생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글자가 어떻게 또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신금이기 때문에 일간은 신금이 되는 것이고요. 원령 자체는 축월이 되는 것입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 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음금인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옥이라든가 보석이라든가 같은 이러한 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양금인 경금에 비해서 매우 부드러우면서 유연성도 있고 온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거칠고 투박한 금이기 때문에 경금은 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 내지는 주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화로서 단련하게 되면 신금이 녹아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이 정화를 받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여러분 반지를 토우치불로 지지거나 가스불 위에다 반지 올려놓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 비싼 반지를 갖다가 망쳐버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화로서 단련하기보다는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임수로서 도세주옥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보석 반지가 매우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금이 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라고 하는 것, 이 계절은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동절이에요. 동절, 매우 추운 겨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겨울에는 모든 만벌이 얼게 되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토왕절에 해당이 되죠. 토왕절. 그래서 축월은 축토 자체가 토이지만 축월은 매우 얼어져 있는 동절이기 때문에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얼어 있는 동토와 같은 겁니다. 동토. 이 토만 어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일주, 신의 일지의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해중에 있는 임수를 가지고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는 용도로 쓰게 되는데, 축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은 겨울이기 때문에 해중에 있는 임수가 얼어 있죠. 얼음과 같이 땡땡땡땡 얼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간이 됐던 해월, 자월, 축월 같은 경우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서 해동해야지만 한겨울에 따뜻한 온기를 얻게 되고요. 따뜻한 온기를 얻어야지만 물도 녹게 되고 땅도 녹게 되고, 그 다음에 일간인 신금 자체도 따뜻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라고 하는 것 내지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7살에 해당이 되죠. 7살. 그래서 신금이 7살 정화를 보게 되면 약간 신금이 토치불, 가스불과 같아서 정화는 좀 위협스러운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정관인 병화, 즉 병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습니다. 태양. 그래서 축월에는 반드시 병화가 있는 것이 정화가 있는 것보다는 조후하거나 따뜻하게 하는 그런 공력에서는 월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3주까지만 이렇게 봤을 때 술토가 있겠고요. 축토가 있겠고 해수가 있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지지로 뿌리가 매우 미약합니다. 물론 술토 안에 정화가 들어서 있어서 병화가 간신히 통근한다 하더라도 병화가 매우 미약한 것이죠. 그 다음에 축월에 해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거는 뭐예요? 방합이 되는 겁니다. 준방합. 그러면 지지로 수가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수가 세력이 어느 정도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갖다가 공격하는 그런 글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짜여져 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용신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살아나야지만 중요한 것 해중에 있는 임수를 가지고 꺼내 가지고 신금을 덧해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이 병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중요한 것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지지에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를 얻어야지만 병화가 세력을 얻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갑오시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생시가 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좀 원격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병화가 오에 뿌리를 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갑목이 해 통근해서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를 좀 생조해 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같이 붙어 있었을 때 생조해 주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 좀 더 원활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러한 생조해 주거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좀 약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됐죠.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를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택배비라든가 항공요금 같은 것이 많이 들게 되는데 같이 옆집에 있는 사람은 금방이라도 김치 담아가지고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김치 담가서 보내게 되면 특히나 배로 보내게 되면 김치가 쉬어 꼬부라져서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근할 때도 바로 밑에서 통근하거나 아니면 원령에 통근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멀리 통근하게 되면 통근되고 생존은 받는다 하더라도 매우 좀 원활치 못한 그런 생존을 받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병화가 이렇게 생시를 잡아주어야지만 병화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요. 병화가 살아나야지만 따뜻하게 조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조우가 돼야지만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갑오시가 아니고 만약에 이게 임진시 같은 것이 되게 되면 임진시 같은 것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냐면 아무리 신금 자체가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추월의 엄동설 안에 해수까지 있는 중에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 임수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갖게 되니까 이 임수는 병화를 갖다가 파극하려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병화가 파극돼서 약해지게 되면 이 전국이 다시 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금 입장에서 임수가 좋다 하더라도 임진시 같은 거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개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물론 개수가 투출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병화가 시지에 있는 사화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뭐예요? 사해 상충이 되게 되면 사화도 깨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해수도 깨지게 되면 사주 전반이 매우 불안한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무술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왕절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연지에도 술토가 있겠고요. 시지에도 술토가 있는 중에 무토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토가 너무 많게 되면 인성이 너무 많게 되는 것이고요. 인성이 많게 되면 모왕자쇠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 모왕자쇠하게 되면 다 매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왜냐하면 인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나가 받는 것만 익숙해져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고 하는 것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해당이 되고요. 신금이 일지 해수를 보고는 있지만 다 토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토가 언제 어떻게 이 해수를 갖다가 매몰시켜 버릴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경도 많이 예민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근데 더 문제인 것은 뭐냐면 축월의 한기가 만나서 추운 중에 병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이 병화가 용신인데 축월에 토왕절에 토가 이렇게 많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는 것이죠. 토가 너무 많게 되면은 병화가 어떻게 되냐면 회광이 되는 거예요. 회광. 그러면 그나마 뿌리 없는 병화라도 좀 있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저것이 나한테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관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사주가 여자라고 하면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내한테 남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직장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병화 자체가 축월에 매우 약하죠. 그 중에서 그런 중에도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병화가 어떻게 돼요? 설기가 과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사주가
여명이 뭐예요? 인성이 너무 과다하면, 너무 많게 되면은 뭐야? 관성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남자가 있긴 한데 만나는 남자마다 내 마음에 안 들거나, 투출되어 있으니까 번듯한 남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 무능해진다거나, 또 월간에 신금이 있으니까 나한테 오지 않고 다른 여자한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자 사주가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 관성이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남편 덕이 좀 없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사주가 정유대운 오게 되면은, 정화가 온다 하더라도 이 정화 자체가 뿌리가 없으니까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요. 이 정화가 온다 하더라도 사주 원국 자체에 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또한 과절되는 거예요. 근데 대운에서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유축 회금하게 되죠. 유축 회금하게 되니까 토가 다시 금이 왕해지게 되니까 일간도 왕해지게 되고, 기사대운 같은 그러니까 정유대운 기사년 같은 경우에는 자, 월지 대운 세운에서 사유축 회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토금은 왕해지는데, 토금이 왕해지는 반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전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 있던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마음을 준다거나, 내지는 남편이 있었는데 이혼을 하게 된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남편과 사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자의 사주가 인성이 많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 뭐예요? 많은 인성이 관성을 설계하기 때문에 관성이 무기력해지게 되고요. 그와 같으면 특히 여명 같은 경우 남편 덕이 있다 없다, 남편 덕이 박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명식 이렇게 한번 비교 명식까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